안녕하세요. 할커의 김태호 대표입니다.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할커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서 전기차와 특히나 배터리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자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모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하나의 필수적인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새로운 개념의 여론 조성법,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가공 기술 등등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고효율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특허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추가 출원 2건이 되어 있고요. 열을 내는 만큼 열을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순행식, 물을 이용해서 열을 그냥 빼는 형태인데요. 저희는 소재적인 방식으로 해서 소재 자체를 극도로 열 전도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저런 BNNT라는 지라붕소 나노 튜브 나노 시트 정도를 현재 저희가 합성 가공 정제까지 할 수 있는 한 사이클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산업 분야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부분은, 전기차가 보통 이 난방 전력 때문에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난방 전력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궁극적으로 배터리 에너지 효율을 올림으로써 주행거리를 증가시키고 또한 충전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프로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히트펌프라는 기계식, 순행식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저희가 열 제어를 하고 있는데, 각 회사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현재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소재적인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시스템 반도체가 집적화가 되면서 이 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전량 방열 소재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는 다 그렇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재 부분을 접목을 해서 최소한의 나노 단위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적인 솔루션을 저희가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는 하나의 단순히 산업 간의 융복합 차원을 넘어서요, 기존의 기작 자체가 다른 거죠. 기계 산업과 에너지 산업이 새롭게 융복화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 수요가 생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열 관리 기술인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고, 또한 아직까지는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리딩 컴퍼니로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요. 기존의 유럽, 일본, 미국의 각국의 자동차 강국 사이에서도 새로운 하나의 제로 베이스에서 추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블루오션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단순히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이제 국내 현대자동차 그리고 1차 협력사 2개사하고 같이 이제 기획 단계에서 현재 제품화 단계까지 검증을 마무리하고 있는 생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국내 해외 시장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 팔리고 있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국내 내수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시장 또는 배터리 시장의 하나의 솔루션 업체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기차 타시는 분들 똑같은 반응이 있을 텐데요. 전기차가 겨울철 되면 주행거리가 20% 이상 손실이 됩니다. 재원 대비 손실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서는 그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손실이 생기고요. 두 번째, 당연히 히터 틀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 EV6가 2열에 히터가 안 나온다고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장 주된 요인 때문에 주행거리도 줄어들고요, 충전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 모든 완성차 업체, 배터리 제조사가 마케팅 소구본디 1번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몇 킬로 확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술력의 척도인데, 저희가 지금 그럼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난방 전력을 좀 바꿔보자. 두 번째,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을 다른 형태로 좀 제공을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현재 프로젝트를 이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걸 개발했으니까 자동차 업체 또는 부품 업체가 사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현대자동차 오픈 콜라보레이션에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1차 관련 협력사하고 같이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요즘 많이 아시다시피 무릎 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전기차 타면 담요 준다 그러거든요. 무릎이 굉장히 시리기 때문에 이 무릎 부분을 기존의 히터보다는 적게 틀면서 최소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재를 적용해서 저희가 현재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가 2023년부터는 모든 자동차를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이제 안방 개념으로 만든다 그럽니다. 온돌 개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내 내장재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의 일방적인 따뜻한 바람을 불어서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닿고 있는 어느 분야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감성 공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서현이와 그룹부터 해서 도어 트림, 기존엔 도어 트림이 전혀 난방하고 상관없었습니다. 헤드레스트에 저희가 아주 방막 형태의 필름을 삽입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현 프로젝트 단계는 올 연말까지 시제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차 EV9의 실차 테스트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지금 양산성, 경제성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된다면 내년도 5월 출시 EV9 그리고 GV90, EV7에 순차적으로 초도 파일럿 프로젝트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업계가 원체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가 하나의 개연성을 높여가는 게 저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저희는 지금 보신 배터리는 코나 기존에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코나 배터리를 저희가 직접 분해를 했었습니다. 분해를 해서 거기에 들어간 셀에다가 저희가 직접 개발한 시제품을 실제 부착을 하고 열 화상 테스트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비포 애프터를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지금 개별 셀 단위입니다만 약 7.2% 에너지 개선 효과가 있다. 이게 주행거리로 치자면 한 3, 40km 이상 확보가 되는 부분. 물론 저희는 이 자체 결과 테스트이기 때문에 현재 이 다음 단계는 실제 코나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실제 주행 테스트를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11월 둘째 주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현재 진행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배터리 자체가 뭐 규제 샌드박스도 있고 실질적인 스타트업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기술적 장벽이나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레퍼런스를 갖추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른 형태의 하나의 브렉스루가 생기기 시작하면 후속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는 2019년에 저희 친구들과 4명이 같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최소한의 인력과 최대한의 효과를 목표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지난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초기 시드 투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활동을 하고 올해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 실제적으로 실차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초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진성 매출 구조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기술 솔루션 프로바이더 형태로 국내는 물론 해외 쪽에도 M&A 또는 하나의 B2B 관계를 갖추고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조금 많이 지나서 네네. 나머지 부분은 질의응답에서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 좀 못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첼라이팅 컴퍼니 대표 장성수입니다. 네, 전기차 충전 시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시장이고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장 대기업 벌써 많이 뛰어들어서 레드오션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말 유저에만 집중하는 그런 저희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로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작년에 이제 8월달 정도에 설립해서 올해 한 1월 정도까지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외부로부터 구입해서 이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수행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많은 아파트들 위주로 저희가 돌아다녔고요. 그 중에서 이제 3,000세대 이상 되는 총 이제 79개 아파트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실제로 이제 아파트의 계약을 따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도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전기차 충전 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충전기들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저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충전기가 부족한 이슈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한 대에 200만 원씩 하고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대 설치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충전기를 사실상 보조금을 받지 않고 많은 양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가 한 30만 대 정도 되는데 전기차 충전기는 지금 한 10만 대 정도 되는데 사실 1대3
3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서도 사실 근데 저도 이제 전기차를 타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 수보다 사실 전기차가 적지만 전기차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제 전기차 유저 입장에서는 여전히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관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기들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보조금을 받고 공터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 한 대가 비싸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사실상 전기차 전용 충전 공간이라는 것을 설정해야 돼서 내연기관차 유저하고 전기차 유저 간에 계속 컨플릭이 발생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그 관리 이슈로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 그 시민들 입장, 그 실제 유저들 입장에서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한 46개 정도 되는데 그들의 각자 이용하는 방식과 결제하는 방식들이 각자 달라서 통합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가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수익성 측면에서 이게 부족하다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기당 사실 저희가 판단할 경쟁사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기당 한 1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에 비해서 고정비들이 여전히 높았었고, 설치비, 사실 영업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회수하는데 5년씩이나 걸리는 그런 솔루션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원가 약 5만 원, 정확히는 한 5만 9천 원, 만기 생산 기준으로 5만 9천 원인데 이 충전 솔루션 30만 기를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기를 설치해서 20%를 확보해 보겠다라는 목표로 가고 있고요. 보조금 받지 않아서 전기차 전용 충전 공간 설정하지 않아서 분쟁을 제로화하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즉 말씀드리자면 원가 그 충전기 솔루션의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그걸 통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최대한 많은 충전기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충전기에서 그 하드웨어적으로 빠지는 기능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두 넣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적으로 46개 CPU 전부와 로밍 결제 제휴를 통해서 앱 하나로 전국에 있는 모든 충전기 이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충전 비즈니스, 즉 고객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구입비, 서버비, 통신비 등 고정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지속 가능한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앱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사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하드웨어를 실제적으로 외주를 통해서 저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치중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충전 앱들은 사실 보시면은 지도 기반 이제 충전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충전기가 도대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충전기 찾으러 갔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기반으로 이제 충전기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이 가장 메인 기능이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충전기가 아파트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정말로 계속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충전 요금이라든가 충전 그 요금을 얼마나 어떻게 써야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충전 예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는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외주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하드웨어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사실 이 솔루션의 기술적인 장점이 엄청 특이하게 있다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사실 전기차 충전 220V 콘센트 어떻게 보면 2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콘센트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충전 솔루션을 사실 200만 원씩 줘가면서 충전기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충전 솔루션을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고 나머지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에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조금 더 질의응답 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솔루션들을 블루투스 메시나 그런 것들 기능들을 연결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계속 서버에 붙어 있는 그 서버 의존도가 높은 그런 솔루션들은 아닌데, 이것을 바탕으로 사실 이제 주차 예약, 블루투스 메시를 통해서 상호 소통 정도는 할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예약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블루투스 메시를 통해서 전력 부하 관리 서비스를 저희가 수행해 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와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이제 직접 PPA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태양광 플랫폼이나 화력발전 플랫폼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와서 공급하는 친환경 충전 솔루션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업 측면인데요. 사실 전기차 충전에서는 영업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유저하고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서로 다르다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충전 컨시어지 서비스나 충전 발렛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아파트의 약간의 이익이 들어가게 함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영업의 확장을 저희가 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해외 2030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약 419조 원 정도로 규모가 예상되는데요. 이 중에서 유럽 시장은 71조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 유럽 시장 생각보다 빠르게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도심지 같은 경우에 전력 공급이나 인터넷 연결이 불안한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 충전 솔루션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그 개발 목업 현재 제작해서 이제 금형 들어갔고요. 1월 달 정도면은 12월 정도에 인증이 완료되고 1월 달 정도면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완성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팀원 공유를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로톡이라는 법률 플랫폼 회사에서 그 비즈니스 관련 신사업 개발 팀장을 맡았었고, 네, 그 이전에 3일 PwC에서 주로 IT 전략을 수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재용 CTO는 알고리마라는 회사에서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요. 거기서 이제 전체 이제 개발 총괄을 맡아서 근무했었고, 이재민 CPO는 변호사 회계사로서 저희 이제 프라이싱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우 CK는 아직 이제 풀타임은 아니고 삼성전자에 이제 있는데, 저희 이제 하드웨어 외주 쪽을 실제로 이제 매니징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에너지 모빌리티 영역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유니콘으로 성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 무형유산 큐레이터가 직접 브랜딩하고 추천합니다. 무형문화재 큐레이션 쇼핑 플랫폼 프러미어의 프러미어 대표 설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무형문화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혹시 무형문화재를 직접 뵌 적이 있으실까요? 한번 영상 하나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호기심에 그 북을 한번 두들겨 봤어요. 근데 그 북 소리가 골반도 틀어져 있고 허리도 틀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존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듣는 것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품이 팔리지도 않아. 관심도 안 가져줘.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장인이 이러한 북을 만들었어. 진짜 이것이 내 혼을 집어넣어갖고 나오는 북 소리를 하는 거를 내가 듣고 싶고, 그 소리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 소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네, 해당 영상은 2021년에 개봉한 이정준 감독님의 울림의 탄생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임선빈 보유자의 삶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전통 기술을 잇는 보유자분들은 이러한 삶의 여건 속에서 전통 기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종사자 중에 보유자, 이수자, 전수자를 모두 포함해서 851명이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점점 전통이 단절되고 소비가 낮아지고 있고 또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점점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연구원 생활을 10년 동안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의 무형유산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문제를 한국의 무형유산이 급속도로 소멸한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그 원인을 전통과 현재의 라이프스타일 단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단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통에 니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은 전문 무형유산 큐레이터가 로컬의 무형문화재와 공예가들을 직접 발굴하고 공예품을 브랜딩하고 연결을 한다면 우리의 프롬 히어 플랫폼 자체가 무형유산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컬의 무형문화재와 공예가를 직접 만나고 발굴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공예품과 함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카이빙만 업로드되어 있는 저희 프로미어 홈페이지는 월간 페이지 뷰 5,000건에 달하고 있고요.
저희는 세련된 선물로 브랜딩을 하고 색다른 경험으로 디렉팅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019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주 소대 디퓨저 프로젝트로 이제 791%를 달성을 했었고요. 2022년 7월 저희 크라우드 펀딩으로 또 이제 조각우산 우산장 선생님의 이제 공예품을 와디즈에서 이제 49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시와 공연에 대한 이제 디렉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역 서울 RTO 365에서 이제 전주 한지로 편지지를 만들어 직접 써보는 체험 전시, 나에게 보내는 서신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올해 다가오는 10월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방금 보셨던 임선빈 선생님과 이종도 선생님의 삶을 담은 이야기를 저희가 공연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프러미어는 장인을 직접 발굴하고 인터뷰해서 공감할 수 있는 무형유산 디렉팅, 공연과 전시의 형태와 그리고 감각적인 공예품 브랜딩, 트렌디한 공예품을 제작하여 쉽게 검색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큐레이션 샵까지 구축을 하여 구매 시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제 저희는 수익 구조로 총 이제 3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콘텐츠 기획 제작과 브랜딩 서비스 그리고 이제 판매 수수료입니다. 현재 저희 올해 매출은 이제 아카이빙, 디렉팅, 브랜딩, 큐레이션 샵 앞서 본 거를 토대로 1억 4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큐레이션 샵은 이제 이번 하반기에 이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시장 규모는 이제 전통 공예 시장 4천억 규모를 시작으로 이제 외국인 분들에게 한국적인 선물을 주고 싶은 4050 비즈니스맨을 이제 시작으로 공예 시장 4조 원과 궁극적으로 K컬처 시장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 프러미어 멤버는 총 6명으로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문화유산의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MZ 세대 중심의 젊은 감각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프러미어는 무형문화재와 공예가를 발굴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무형유산 크리에이터 그룹으로 올해 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무형문화재 한 분을 1억 원의 기업 가치로 산정해서 올해 장인 20명과 계약을 하고 이제 내년에 40명, 후년에 120명, 그리고 2025년에 240명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수도권 거점 스타트업 인 것을 살려서 이제 비수도권 중심으로 로컬의 무형문화재와 공예가 분들을 발굴하고 이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 전망입니다. 올해 이제 3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54억 원 매출을 이제 계획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러미어는 전문 무형유산 큐레이터 그룹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영업과 지속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미숙한 시장으로 있는 무형유산 시장을 성숙한 시장으로 만들어 많은 분들이 쉽게 구매하고 무형문화재 분들의 명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방 소멸 이슈가 있는 로컬 중심으로 공예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무형유산 전공의 일자리를 육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자가 분명한 굿즈를 파는 점을 살려서 사업 확장을 하고자 하고요. 저희는 이제 SDGs의 8.9번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이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으며 ESG에서도 저희 문화유산의 이제 대량 생산 이전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취약 집단 분들을 나중에 이제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자로 이제 연결시키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래된 가치에 열광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제 문화유산 큐레이터 그룹 프러미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B2B 디지털 영업 올인원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파운더의 김주성입니다. 예, 저희 파운더는 창업자, 기업이 생산한 제안화 서비스에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영위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드캐스트를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산타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저희가 한 200여 개의 기업에게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니즈들을 반영할 수 있었고 그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일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했었던 거는 효과성 높은 홍보 수단 제작과 배포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문제점이 되어 있었는데 세일즈를 진행하시는 이제 B2B 기업들이 이렇게 대상으로 많이 만나봤었을 때 홍보성이 높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그런 니즈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세일즈 덱을 만들든 회사 서비스 소개서를 만들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시연이 필요한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의 경우에는 서비스 소개서에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영상으로 알리려고 했었을 때는 그 영상의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진행했었던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그리고 또 스타트업의 이제 대표들을 많이 만나봤었을 때 대기업 쪽에서는 전문 인력에 대한 풀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제작이 좀 많이 어렵다. 그리고 여전히 홍보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데는 전문 인력의 부재와 그리고 만약에 그 서비스를 외주 용역으로 진행했었을 때는 서비스가 릴리즈되는 시기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신제품이 런칭되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는 기업의 이제 그 코스트의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B2B 세일즈에 특화된 이제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협업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외부 관계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협업 툴이나 이렇게 기존 플레이어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거 보면은 뭐 잔디나 여러 가지 이제 협업 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협업 툴 같은 경우는 내부 관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핏에 맞는 솔루션이나 이런 걸 서비스를 찾았다 할지라도 기능별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코스트나 관리 포인트가 발생이 되면서 그 고객들의 그런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또 우리 부담으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 고객과의 비대면 업무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려 합니다. 보시는 부분처럼 이제 영업풀이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B2B 디지털 영업에 이제 특화된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디지털 영상 명함이라고 생뚱맞게 바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기획을 한 거는 쇼컷의 영상을 손쉽게 빠르게 영상들을 빠르게 만들어서 서비스 소개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영상 명함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한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명함만 만들었을 때 그 세일즈를 진행하시는 그 고객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알리고 계약 체결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었었거든요. 그 뒷단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으로 보시면은 비즈니스 이제 자료를 제작하고 손쉽게 공유하고 제품을 이제 인도하는 과정의 모든 담겨 있는 세일즈 파이프라인의 그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 RTC 기반의 화상인 솔루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일즈 덱을 보낼 때 이메일로 보내고 어떤 자료 보낼 때 카톡으로 보내고 또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는 줌으로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하게 이렇게 솔루션들이 다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관계자들이 아닌 외부 관계자의 협업 프로세스에 특화된 원스톱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디지털 영상 명함 솔루션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제공되어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 업종별로 해서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는데 그 템플릿들을 보시고 기존의 서비스와 핏이 맞는 그런 영상을 손쉽게 디지털 영상 명함 형태로 해서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이미지, 영상, 명함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무빙이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디지털 영상 명함으로 손쉽게 영상 명함이 제작이 되고 손쉽게 영상 명함이 제작이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 명함이라고 했었을 때 서비스 소개를 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 소개를 담을 수도 있고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B2B 기업에 이제 특화된 그런 영상들을 손쉽게 빠르게 제작해서 영상 명함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영상 명함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견적서를 보내고 세일즈 덱을 보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리된 그런 문서들을 세일즈 파이프라인 형태로 이제 고객에게 송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해서 프로젝트의 관리에 특화된 그런 외부 협업에 관련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단에 이제 웹 ITC에 관련된 저희 화상회의 솔루션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상회의는 줌으로 사용하시지 말고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시고 회의를 딱 진행하시고 나서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회의록이 생성돼서 참석자들에게 전부 다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장 보시면은 국내 전체 시장을 저희가 다 이렇게 세팅했었고 6.1조 원으로 잡았고 유효 시장은 3.7조 원, 저희 수익 시장은 5천억으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기존 플레이어들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협업 툴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조직 내부의 협업 시스템에 타겟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관계자의 소통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기능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리멤버를 통해서 명함을 교환하고, 그래서 저희는 외부 고객과의 공유와 소통과 모든 프로세스를 그 세일즈 파이프라인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저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저 시장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수익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뭐 간단하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업 수 그리고 기업 회원 수 곱하기 월 구독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디지털 영상 명함의 템플릿들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수익 구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고객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고 봤었을 때 CI나 BI 디자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 명함을 제작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CI나 BI가 빠져 있는 거 있으면 일부는 저희가 커스텀 서비스를 해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직종의 업종과 거기에 템플릿을 전부 다 이렇게 핏을 맞추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고객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면서 커스텀 서비스로 템플릿에 대한 영상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프리미엄 커스텀 서비스를 해서 추가적인 수익 구조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7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2년 정도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는데 91개의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누적 매출 7.2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7월에 법인 설립해서 약 5개월 만에 한 1억 8천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었고, 작년에는 3억 3천 정도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웹 ITC 화상회의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저희 정부 정책 과제로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 4월쯤에 대해서 서비스가 이제 릴리즈가 좀 될 겁니다. 뭐 프로토타입 나와가지고 뭔가 좀 구현을 좀 일단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 금년에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마일스톤 목표 매출을 잡고 있고요. 2025년에는 대만, 홍콩에 한 2개국 정도의 해외 진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근거는 뒷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국내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자사 레퍼런스 91개의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걸 조금 확장할 수 있는 첫 번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산타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고 진행을 했었을 때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이나 한국능력협회 같은 총판사를 활용해서 저희 솔루션 디디케이트 서비스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사의 총판 대행으로 서비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전략도 같이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해외 진출에 관련된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022년도에 저희 LA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했었던 CS 가전 전시회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었고, 그때 저희 디지털 영상 명함이나 세일즈 파이프라인의 고객 관심이 있었는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했었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좀 시켰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2개국 진출은 저희가 자디 레스토랑 그룹이라고 그 홍콩 대만의 이제 피자 KFC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 MOU 체결을 했었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거는 그 현지 시장에 맞게끔 일부 서비스를 커스텀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향후 해외 진출은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레퍼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산타의 대표를 진행을 했었고, 그전에는 KM 방송국과 온스타의 방송국 PD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의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파운더스라는
그런 네트워크 모임의 회장을 저희가 설립해서 회원 고객선 한 15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들의 니즈도 반영을 시켜서 세일즈에 조금 특화된 솔루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CSO 같은 경우는 CNT 테크의 싱가포르하고 홍콩 쪽에 이제 헤이지 사장, 해외 법인장으로 진행을 하다 저희 팀의 코파운더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CTO 같은 경우는 산타의 CTO로 이렇게 저희 팀 빌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위한 최적화된 지식재산 인프라 플랫폼, 저는 플랫폼 리사를 만들고 있는 어나더레벨 대표 양은란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변호사 하면 생각나는 플랫폼, 대부분 로톡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변리사, 지식재산 하면 생각나는 플랫폼 없으시다면 이제부터 플랫폼 리사가 그 정답이 돼서 지식재산의 판을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의 문제는 기존의 지식재산 시장에서의 제공하고 있는 방식들이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전혀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대표 A씨는 IP 출원을 위해서 변리사 찾기를 하는데요. 지인 소개와 온라인 검색,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변리사 찾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변리사의 전문성, 고객 후기, 가격 등 고객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알아보는 서비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체 지식재산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은 내부에 IP 전담 인력이 없고 이런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서 온라인 검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IP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바는 변리사의 전문성과 만족도를 확인하길 원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환경에서는 광고만 가득하고 내 사업 분야에 맞는 변리사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재산 시장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그 첫 시작이 되는 변리사 찾기부터 한번 바꿔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리사를 만들었습니다. 플랫폼 리사는 크게 3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객 정보 기반의 정교한 변리사 검색 환경을 제공합니다. 먼저 자동차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해당 분야의 변리사만 리스팅돼서 볼 수가 있고 이 변리사의 상세 페이지에서 대표 포트폴리오와 주요 활동 및 실적을 통해 전문성과 후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변리사는 쉽고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의 문의로 여러 명의 변리사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특허법인 홈페이지마다 일일이 문의를 남기고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야 했던 것을 이제는 플랫폼 리사에서 단 한 번이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상담 이후에 간편 계약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출원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매우 필수적이지만 번거로웠던 견적서 송부와 특허 고객번호 발급 그리고 계약금 입금과 같은 절차를 이제는 플랫폼 리사 내에서 간편 결제와 간편 견적 송부와 같은 형식으로 1일 이내에 모두 가능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특허 출원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변리사를 찾고 이 출원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통상 2주까지 소요되던 기간을 하루 내에 간편하고 적은 노력으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이런 IP 컨설팅을 단순히 국내향 플랫폼에 머물지 않고 국내 기업이 해외 특허 사무소와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서 또 해외 기업이 국내에 출원하는 데 있어서 또 글로벌 기업이 또 해외 특허 사무소와 연결되는 데 있어서 글로벌 IP 플랫폼으로서 구심점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히 상담과 매칭에만 국한되지 않고 IP 자동화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수집과 이 고객군을 점차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리사는 IP 컨설팅 단계에서 쉽고 빠른 연결을 통해서 마켓 파워를 수집을 하고 이런 IP 매니징을 통해서 향후에는 확보된 시장 풀을 기반으로 IP 금융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버티컬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인데요. 전체 서비스 시장은 약 1.7조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 법률 대리업 시장을 먼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중소기업 개인 시장이 약 2,800억 원의 50만 개를 목표 시장으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개를 목표 시장으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리사는 IP 컨설팅을 통해서 쉽고 빠른 연결을 통해서 향후에는 확보된 시장 풀을 기반으로 IP 금융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버티컬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인데요. 전체 서비스 시장은 약 1.7조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 법률 대리업 시장을 먼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중소기업 개인 시장이 약 2,800억 원의 50만 개를 목표 시장으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는 우선 지식재산 전문 플랫폼으로서 상담과 계약, 관리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을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서비스는 현재 5월에 런칭을 하였고요. 5월 대비 방문자 수와 상담 건수, 계약 건수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압도적인 탄탄한 성장을 우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 참여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 B2B와 관련해서는 그 특허 법인과 대한변리사회와 이런 부분들 MOU 체결 논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B2G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IP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서 플랫폼 리사가 이 가운데서 저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IP 컨설팅 분야만 보았을 때 2023년 3Q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의 주 수익 모델은 상담 수수료와 플랫폼 이용 수수료 그리고 변리사 광고료를 주 수익 모델로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순 매출액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은 100% 현재 자체 전담 개발이 가능하고 빠른 개발 대응력을 가진 팀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IP와 법률 쪽 전문가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중을 IP와 가깝게 세상에 없던 지식재산 플랫폼 리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 인력 보충을 위한 생산 기능직 채용 솔루션 고초대졸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디플HR의 대표 박중우라고 합니다. 공개 채용이 줄어들고 이에 비해서 수시 채용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등 채용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에서도 의무적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적합하게 빠르게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러면서 기업에서는 이제 채용의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인과 인디드 같은 채용 광고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기업의 규모나 분야에 따라서 점차 분화되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원티드나 로켓펀치,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 인재를 즉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효율성을 더 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생산직 채용 시장은 과거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생산 기능직은 크게 두 가지 직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외국인이나 나이가 드신 분도 할 수 있는 단순 포장 직종을 하는 단순 생산직과, 그리고 기계나 전기 설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기능 관리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더 커지고 있는 기능 관리 직종을 먼저 타겟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직 다음으로 가장 높은 43%의 이직률을 갖고 있는 직군인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라인에서 근무하시거나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이 생기게 되면 현장의 공장의 운영이나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나 생산팀장은 이 직무 적합성에 맞는 인재를 빠르게 데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직 채용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링크드인이나 로켓펀치와 같은 플랫폼들은 생산 기능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 담당자들은 다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로 돌아와서 채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는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빠르게 필요할 때에는 파견업체나 아웃소싱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서로가 서로를 퀄리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좋은 인재를 빠르게 뽑을 수 있다라는 모토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주 안에 채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세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저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구직자를 모으는 건데요. 사실 구직자들은 총 3단계로 나눠서 각각 다른 플랫폼과 방법을 사용해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올인원 플랫폼으로서 이 3단계의 취업 과정이 저희 플랫폼에서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과정, 그런 장점을 선택을 하였고,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구직자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구직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의 풀을 넓혀줄 것입니다. 사실 야놀자라는 기업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는 다름이 아니라 모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바꿔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놀자가 있기 전에 모텔에 대한 단어를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거기에 가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야놀자가 나오고 나서
모텔에 대한 사진이나 설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주면서 이제는 내가 모텔에도 적은 가격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처럼 저희도 중소기업에 대한 PR을 저희가 대신 진행을 해줌으로써 이분들의 이 구직자들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 기업의 폭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는 AI를 통해서 인재와 기업을 빠르게 매칭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 번에 채용을 하지 못해서 채용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분들을 뽑을 때에 대한 인재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는 합격과 불합격 구직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인재상을 정량화해서 기업과 인재가 빠르게 매칭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항상 어디 가시면 저희한테 사람인과 잡코리아가 너희가 그 두 플랫폼과 너희가 다를 게 뭐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저희는 그 두 플랫폼보다 훨씬 더 높은 유효 타겟률을 갖고 있고요. 훨씬 더 빠르고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인 잡코리아에 올라갔던 공고 배너보다 저희 공고를 통해서 축적되었던 그런 조회수나 클릭률이 2-3배 정도 더 높았고요. 이외에도 좋은 인재를 뽑고 빠르게 뽑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구직자들의 바이럴이나 이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매매일 6만 명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 말씀드렸던 목표들이 다소 허무맹랑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목표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플레이어입니다. 저희는 이뿐만 아니라 총 25개 이상의 전문대나 폴리텍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직자들이 저희의 통로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생산 데이터나 구직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계속 받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과는 다르게 기업 정보 중심이 아니라 공장 정보 중심으로 돌아가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구직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했고 그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현재 지금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마다 다른 교대 형태나 아니면 다른 근무 강도, 근무 환경, 통근 버스가 어디까지 다니는지, 기숙사는 몇인 몇실이면 환경이 어떤지, 노조는 있다면 어떤 노조인지, 그게 센지 안 센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담음으로써 구직자들의 가려운 점을 실질적으로 긁어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채용 솔루션과 마케팅 솔루션, 그리고 구직자들에 대한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은 첫 번째인 채용 솔루션인데요. 저희는 이 시장이 단순히 파견이나 아웃소싱이 아니라 공고 위주의 비즈니스로 아직까지 가장 큰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용 공고 위주의 시장으로서 상단에 올리거나 아니면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타겟하는 방식의 광고비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외에도 매칭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장 빠르게 매칭되면 될수록 그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를 저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은 매우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4년제나 사무직 시장을 합쳐도 사실 고졸 전문대졸 중심의 생산 기능직 시장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저희는 1.2조의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직 안에 있는 밸류체인들을 점유하거나 아니면 이외에도 다른 채용 시장으로 넓혀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9명의 팀원에서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생산직 채용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테리오파지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주식회사 SH랩 대표 황순혜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 쪽에 네, 알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도 4월에 설립된 회사로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원천 기술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의 사업 분야는 치료제와 헬스케어 파트로 나누고 면역과 감염성 질환 치료제와 그리고 코스메시티컬 건기식 펫 제품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팀은 박테리오파지를 포함한 미생물의 전문성을 가진 R&D 기업으로 대표인 저도 상장사에서 포함해 근무 경력은 바이오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 인력 또한 팀원 또한 연구 진으로 전문 인력이고 포함하고 그리고 자문위원으로도 미국의 로커스 의과대학의 김 박사님과 그리고 미생물 분야의 이강석 교수님 그리고 면역과 학회장을 역임하신 임종석 교수님으로 저희는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화를 위해서
지식 재산권을 보유를 하였고, 그리고 독자적인 연구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연구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였습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생겼고 박테리아를 감염시켜서 잡아먹는 아이입니다. 생긴 거는 지금 이렇게 핵산을 포함한 DNA와 RNA를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펩타이드를 보유할 수 있어 넥 부분과 꼬리로 이 밑에 이 인지를 하여 세균을 침투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기존에 이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오 내성균으로 이것을 이제 제거를 하는 친환경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감염 분야뿐만 아니라 SH랩에서는 장내 미생물을 타겟을 해서 면역을 타겟하는 박테리오 파지를 스크리닝해서 차세대 면역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과 핵심 기술로는 박테리오 스크리닝 기술로 저희는 자연 생태계에서 토양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원료를 이용해서 박테리오 파지를 찾을 수 있고, 온도와 염 그리고 pH를 스크리닝하는 기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테리오 파지를 고체해서 솔트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오 파지에서 지노믹 DNA를 추출을 하여 NGS라는 차세대 염기설 분석을 통해 패턴과 구조적 기능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는 이 물질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술까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결 건조 시스템으로 박테리오 파지의 안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오 파지라는 이 친구는 장점이 되게 많은데요. 친환경적이면서 특정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천연 항생제가 될 뿐더러 또 이 말씀드린 대로 헤드 부분의 핵산과 DNA, RNA 그리고 펩타이드를 보유해서 다양한 바이오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친구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스크리닝 방식은 하나하나를 이제 배양을 해서 컬처를 했다면, 저희는 하이프스루 스크리닝을 통해서 한 번에 이제 다중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리고 개발 기간 동안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으로써 효능 평가적으로도 좀 더 고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파이프라인은 단기적으로는 코스메시티컬과 건기식 그리고 펫 제품으로 매출을 이제 내면서 장기적으로는 면역원성과 감염성 질환을 타겟을 해서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헬스케어 제품으로 코스메시티컬의 지금 연평균 선정군을 보시게 되면은 1,150억 불의 지금 규모로 되어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7.5%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고 K-뷰티 이후로도 계속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이제 3.7조 원으로, 그리고 저희 제품과 유사 제품으로 연매출을 이제 확인한 결과 이제 1,530억 원,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초기 매출 추정액을 이제 150억으로 10%를 설정하여 150억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첫 제품은 이제 바이오 펩타이드를 이용한, 그리고 식물성 비건 재료를 이용한 안티에이징 케어 솔루션 제품이고, 여기서 안티에이징으로 효과를 이제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을 해서 제품 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성 피부를 타겟해서 여드름과 아토피를 타겟하는 제품을 라인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KTR이란 공인인증기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과제화해서 제품을 하는 임상과 인비트로 주름 개선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차별성은 친환경 신경 바이오 소재를 사용하여 안정성이 확보되었고 임상적 효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타사 대비 분자 사이즈를 맞춤 제작을 해서 저희가 5K 달톤 미만으로 투과도까지도 염두를 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추정 매출은 기존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달에 바이오 시약을 매출을 선제적으로 내서 1억을 달성을 하였고요. 향후 5년 안에 바이오 코스메시티컬 150억을 포함한 펫 제품, 그리고 건기식,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이제 라이브러리화를 시켜 비임상을 완료하여 라이센싱 아웃 한 건을 설치함으로써 534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IP와 M&A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투자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R&D에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헬스케어 제품으로 선제적인 매출을 내어서 유동성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점, 그리고 ESG 경영 전략으로 제품에 대한 패키지나 소재에 대한 점, 그리고 시니어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시니어 계층에게 공헌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GS 칼텍스와 지금 현재 투스립 다이부타놀을 활용해서 그린 바이오를 소재로 대기업과 협업을 가능한 지속 경영 기업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K존 대표 김성수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판매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반품을 관리하고 이런 악성 재고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리맥스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미국 아마존에서 반품된 제품들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는 반품된 제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비자들이 반품된 제품들은 문 앞에 놔두고 버튼 하나 누르면 제품들은 회수됩니다. 하지만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회수된 제품들은요, 다시 재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 불가 재고로 잡아버리게 되는데요. 판매자들은 이런 재판매 불가 재고들을 재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절차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들에게 주어진 옵션은 이렇게 3개인데요. 돌려받기와 재고 청산, 그리고 폐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2번과 3번 재고 청산과 폐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해가 너무나도 막심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셀러분들은 돌려받기를 희망하십니다.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미국 주소에 창고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창고로 돌려받았다고 해도 다양한 절차들을 거쳐서 재판매라는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판매하려고 보니까 창고도 부재하고 또는 미국 현지의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재상품화했다고 해도 재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연 반품 재고뿐만 아니라 장기 보관 그리고 박스가 단순히 데미지 입은 제품들, 그러니까 창고에서 소비자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온 반품 제품들이 아니라 창고 내에서 보관하다가 손상 입은 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악성 재고들이 온라인 글로벌 셀러들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온라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반품만 166조 원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악성 재고들이 다시 재판매되지 못해서 버려지는 게 약 2,7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악성 재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맥스라고 하는 온라인 반품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의 넥스트 스텝인 이것들을 재판매해주는 트리게더라고 하는 재판매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맥스에 조금이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맥스는 사스 형태로 웹 클라우드 형태로 반품을 재상품화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지에 있는 창고들과 네트워크하고 협업을 통해서 현지 창고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창고에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반품이 재상품화가 된 제품들을 저희 트리게더를 통해서 재판매하게 됩니다. 작업 플로우로 좀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품하는 것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마존을 통해서 또는 쇼피파이, 이베이를 통해서 회수된 제품들을 현지에 있는 리맥스 허브로 회수하게 되고요. 회수된 제품들을 현지 창고에서 재상품화하고 그것들을 트리게더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창고는 기존에 반품을 관리할 때 들어가던 업무로드가 약 95% 정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온라인 판매자는 기존 이제 폐기하는 것 대비 약 14배의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파는 셀러가 30만 불 정도를 한 달에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약 20% 정도가 평균적으로 반품이 접수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6만 불 정도의 반품된 제품들을 아마존 청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단순 폐기 처리 요청하게 되면 약 3,000불 정도의 수익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플랫폼을 통하게 되면 약 42,000불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저희 리맥스 허브라고 부르는 창고를 두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약 32개사가 함께 했고 그동안 반품을 처리한 수가 약 25,000건 그리고 재판매된 금액이 약 52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다뤄봤던 제품군들은 이렇게 제가 데이터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 전부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제품별로 해서 반품을 관리했던 것들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제일 중요했던 것은 폐기율입니다. 그동안 폐기했던 제품들 대비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3.49%가 있는데요. 그동안 폐기되었던 제품들이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약 96%가 다시 재판매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데이터베이스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반품 데이터들만 현재 보여드렸는데요. 반품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가 API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 데이터와 배송 데이터까지 한 번에 모아서 저희가 이커머스의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은요. 저희가 전체로 타겟팅하는 시장은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나오는 반품 관리 시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주요 국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번에 테스트 벨 때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인데요. 미국에서도 저희는 카테고리별로 반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반품이 가장 필요한 카테고리 3개를 집었습니다. 의류와 신발, 전자기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고가 제품과 저렴한 제품들은 좀 제외하고 중고가 제품을 초기에 타겟팅하고 있고요. 전체 셀러의 약 1% 정도의 셀러들이 아마존과 쇼피파이에서 동시에 판매하면서 저희의 소비자 니즈군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 중소형 그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또는 의류들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의 경쟁사로는 옵토르라고 하는 반품 관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반품 관리 전문 업체는 시리즈 2 정도 단계의 펀딩을 받은 미국 스타트업인데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반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자체 창고 1개를 통해서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반품이 많은 기업들을, 즉 대기업을 제외한 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리맥스 허브라고 하는 제휴 창고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 빠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옵토르 같은 경우는 이 반품업계의 힐튼 호텔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에어비앤비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반품 관리에서 나오는 전체 비용의 90%는 허브들이, 현지 창고들이 가져가게 되고요. 10%는 저희가 액세스 피를 통해서 저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3게더를 통해서 나오는 판매 매출액 약 30% 정도를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데이터가 펌하게 쌓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 공기청정기는 몇 %의 확률로 재상품화가 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구나 같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형태로도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간 분배를 잘 못했는데 이런 형태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베타 테스트하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닷컴 공식 파트너사로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글로벌 이커머스의 이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2016년도부터 온라인 이커머스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약 16개 정도 마켓플레이스에서 26개국 정도의 온라인 이커머스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고, 이번에 무역협회를 통해서 전문무역 상사 인증도 받으면서 해당 업계 온라인 이커머스 쪽에서 빠르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